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듯이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1592년입니다. 일본의 통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합니다.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왜군들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했고 겁장이 선조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서 수도 한양과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거기서도 정권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나약한 비겁자 선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수군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전, 연승, 대승을 하면서 왜군들의 보급로를 차단을 합니다. 또한 의병들, 승병들은 전국 곳곳에서 봉기하여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왜군들은 이제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가 임진왜란입니다. 휴전을 하고 또다시 3년 만에 왜군들이 재침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유재란이 됩니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하여 온갖 핑계를 삼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감행하는 듯 차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척박하고 파렴치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삼도 수군사 자리에 원균이라는 자를 책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균이라는 자는 처참하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겁장이 선조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한다 하면서 원상복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이미 갖고 있던 판옥선이 다 부서지고 이미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고 330척이 넘는 왜군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병법에 무식하기 짝이 없던 선조는 수군을 버리고 육상 지휘관인 권율 장군과 합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며 조선을 지킬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을 남게 됩니다. 바로 상유 12 미신불사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천한 신하 저 이순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던 것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넓은 공간보다는 협소한 길목을 결전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출정을 결정하셨고 선봉에서 홀로 외로이 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부하들을 다독거리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한다면 죽을 것이다 라면서 사직생의 정신을 북돋게 됩니다. 소용다리가 휘몰아치는 명량해역을 주 무대로 삼으시고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왜군과 맞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망만 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참모진들도 가능성이 엿보였는지 나중이 되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운 결과 값진 승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리더의 외로움, 그리고 리더의 결단력과 실천력, 그리고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엄연한 역사의 현장에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명량해전, 명량대첩과 데칼코마니식으로 데자뷰가 됩니다. 자, 이 영화 300에서도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대군을 동등한 위치에서 맞서 싸우는 스파르타의 왕, 이 스파르타의 왕의 지략 역시 협곡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농업에다가 대비를 해볼까요? 한중 FTA와 TPP를 대비하는 우리의 농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만이 승리할 수 있는 협곡을 찾아야 됩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들의 강점을 찾아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모두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 통계, 하드웨어 여러 가지가 불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어떠한 지휘자와 어떠한 지도자와 함께 갈 것인가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면서 농업을 벌이게 됩니다. 쌀은 농업의 심장이고 농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곡작물, 우리의 주식인 것입니다. 자, 농업의 상징이 되는 주곡작물, 쌀을 버렸는데 다른 농작물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 또한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왜군과 싸우는 형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농민 모두가 이순신 장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처한 입장을 일반 국민들이 알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토닥거려가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지금 2대 정외과를 나와서 무슨 서울대 도시공학을 했다는 한 여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있는데 정말 강보에 쌓인 아이가 강가에 가서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 보는 심정입니다. 자, 국가에서 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장관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자리를 가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다, 내가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지 않는 이상 그런 자리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외국 농산물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이길 수가 있겠죠.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유 12, 미신불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천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신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라는 충무공 이순신의 이 결연한 자세를 우리가 이 순간에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헌법견판소,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관이 하나 생겼어요. 재판에서 이 재자가요, 개견자로 바뀌어서 헌법견판소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광견병에 전염이 된 이런 재판관 아이들이 있는 친중 국회 독재의 홍위병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자들이 이번에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한 것입니다. 탄핵을 인용했던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형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목숨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죽음의 배수준을 치시고 광폭 행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폭 행보를 통해서 대선 정국을 이끌고 올바로 된 삼권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지금처럼 개판이 되어 있는 이런 삼권 분립이 아닌 올바르고 당당하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수하는 선봉장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바로
상유 12척 미신불사라고 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취하셨던 목숨을 담보로 내거는 구국의 의지와 구국의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8명의 광견병에 들린 개들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외웁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 개들은, 이 미친 광견병에 들린 개들은 지금 친중 국회 독재의 홍위병들이 되어서 마치 모태똥이 문화대혁명을 했던 시기보다 더 심각한 미친 광란의 도가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각성들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들은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자들은 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엄의 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자, 계엄은 초단기, 비무장, 상징성,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에 쌓여있던 그 수많은 배경과 동인들에 대해서는 일점도 고려하지 않고서 대통령의 계엄이 반헌법적이었다라고 이들이 무도하게 불법 편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식한 자들은 지금 현재 세대가 디지털 시대, 과거 같으면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현재는 양자의 퀀텀 시대가 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즉 이진법으로 구분되는 0이냐 1이냐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예스냐 노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0도 아닐 수도 있고 1도 아닐 수도 있는 그 중간의 것들이 있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것들이 있는 바로 이와 같은 퀀텀 양자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식한 헌법재판소들의 광견병 개들은 지금 무식하기가 그 정도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엄을 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상황이 반드시 대포를 쏘고 비행기가 폭격하는 전시사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는 중국에 의한 하이브리드 전쟁, 인지전쟁, 커그니티브 워페어가 저들이 말하는 초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 한반도 전역을 휘감고 있는 상황에서 친중 세력이 국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를 모르는 이 헌법재판관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이자들이 선전이나 선동, 세뇌, 침투 같은 이런 소프트 전술이 무차별적으로 한계가 없을 정도로 초한전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무식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의 이 나라의 상태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는 과거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대포를 쏘고 총탄이 서로 쏟아지는 그와 같은 전시사변적인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들 깨달아서 아시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요, 또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냐면요, 계엄에 대한 판단, 견제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가로채서 그들이 찬탈해 감으로써 스스로가 임명하는, 자임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헌법 개들은 감히 계엄에 대한 판단과 견제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찬탈하고 가로채서 그들 스스로 자임하였습니다. 자,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비상사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하는 통치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 판단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견제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국회가 그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감히라 그랬습니다. 감히 이 같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자신들 임의대로 찬탈해서 가져갔습니다. 스스로 자임했다라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에는 법치란 것이 없습니다. 자, 짐승 금수들보다도 못한 그들만의 내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계엄의 용도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찬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친중 국회 독재를 섬기는 홍위병, 소위 주구라 그랬죠. 정권의 주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친중 국가입니까? 아니면 친중 위성 국가입니까? 아니면 한미동맹이 중시되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면서 사법, 입법, 행정이 철저하게 균분되어 있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민족의 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지금 현재 시민혁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이 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유애국 시민들이 주인이 된 자유애국 공화혁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유공화혁명을 촉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친중 국회라는 존재들, 친중 국회 독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자유애국 공화 시민들에 의한 이 자유공화혁명은 이제 시즌이 4월 4일 헌법 재판소에 개들이 내려놓은 헌법 유린까지는 자유공화혁명 시즌 1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부터 2025년 4월 5일부터는 자유공화혁명 시즌 2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공화혁명 시즌 2는 일찍이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지속되고 있는 지속형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이 아시아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지만 왜 이 서구 지역과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냐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곳, 또 미국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넘어오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혁명과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시아 전체를 볼 때는 유일하게 일본과 대한민국, 대만 정도가 올바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제도를 확행하고 있는 서방 국가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명화된 사회가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이 자유공화혁명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런 친중 독재, 친중 국회 독재에 대한 바로 반동이요, 반작용이요, 반혁명이라고 그 개념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된 12.3 계엄령은 친중 국회 독재의 폭력성과 그들의 진면목을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폭로하고 알림으로써 자유공화 시민들의 혁명의 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 한반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서방 선진국으로서 위치를 지켜가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융성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섬기는 중국의 위성 국가가 되어 우리들의 자식들을 매춘부로 발 마사지하는 용도로 전락시키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와 같이 엄혹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12.3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 온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위대한 혁명들은 역사를 되돌아볼 때 모두가 반혁명이었습니다. 즉, 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용어를 굳이 빌려서 얘기한다면 반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역사적인 대혁명들은 바로 반동이요, 반작용이요, 반혁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인류사를 보건대 모든 인류가 소중하게 느끼는 것, 그 소중한 것을 침해하고 파괴했던 세력들에 대한 반동이고 반작용으로 일어났던 반혁명만이 오직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격렬한 변화입니다. 이 혁자라고 하는 것은 가죽 혁자입니다. 생가죽을 벗겨내듯이 그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존의 삶을 바꿔버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형태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세상을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는다. 이것은 순리가 아닌 것이죠. 바로 역리가 됩니다. 즉, 옛말에도 있듯이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순응하는 자는 흥하며 그 하늘의 이치를 역으로 거스리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생명의 이치, 인류 공동원이 추구하는 번영, 융성의 흐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반동하는 것, 반작용하는 것, 반혁명을 할 것, 이것을 할 때만 격렬한 변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격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변화하냐면 바로 국민 저항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무엇에 대한 반동, 무엇에 대한 반작용, 무엇에 대해서 반혁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친중, 위성국가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이 국회 독재에 대해서 반동해야 하며 반작용해야 하는 것이고 반혁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반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반작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반혁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의 기반으로 하여 서방 선진국으로 지속적인 융성, 번영,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순간에 바로 이 친중, 거짓 독재 세력들에 대해서 반동해야 하고 반작용해야 되며 반혁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반국가 세력, 친중 매국노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반동하고 반작용하고 반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혁명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이란 자는 유엔 총회에 가서도 아주 서슴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칭할 때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과연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가 유엔에 나가서 어떻게 촛불혁명 세력이라는 말을 감히 입을 열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문재인은 기존에 있던 애국 세력들을 숙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자유공화 시민혁명 시즌2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과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지 않은가요?
자, 어떠한 개인적이나 혹은 가정적인 순환과 핍박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혹은 사회적인 순환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가증스럽고 거짓 세력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되었지만 그들의 파면은 온당한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 자유애국시민들, 자유공화 애국시민들과 그리고 지능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그리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수백만의 애국 세력들과 결합을 해서 향후 전개될 대선 전국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견인해 주실 것을 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면 아래에서 때로는 수면 위에서 때로는 독수리가 됐다가 때로는 백조가 됐다가 때로는 물속에 상어가 돼서 고래가 되어서 이 나라의 올바른 방향으로 대선 전국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힘 내에서 최선의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고 또 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87 헌법 체제 내에서 왜곡된 삼권 분립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입법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상대적으로 행정부는 쪼그라들면서 사법부는 북한 괴뢰의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장학을 받은 그런 자들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이 자들에 의해서 우리법 연구회니 국제인권법위원회니 하는 이런 새빨간 친북, 친중, 반국가단체 성격의 이 법조인들이 양산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급속도로 그리고 철저하게 공산화, 작용화, 전체주의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에서 혹은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정상적인 공변되게 삼권 분립이 되고 있는 이런 올바른 국가 체제가 정립되고 사수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도 목숨 걸고 그 최전선에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희망하고 갈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정상적인 삼권 분립 그리고 대통령제를 강화한 제7공화국의 헌법을 만드는 멀고도 험한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이 노정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갈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제7공화국 헌법은 삼권 분립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는 국회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헌법이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현행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양원제를 채택하고 특히 하원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의 짧은 임기를 부여하고 또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불인정하는 새로운 제7공화국 헌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원제, 하원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임기의 하원 운영, 그리고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허용,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철저하게 불인정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실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의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영국, 미국은 물론하고 전 세계 어떠한 나라에서도 없는 황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란이든 살인 강도이든 음주 뺑소니이든 현행범이 아니면 의원 체포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포된 의원은 국회의결이 있으면 언제라도 풀어놓아줘야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제헌헌법부터 시작된 이 내용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문구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정선거의 위험성, 부정선거의 불법성, 조작성, 특히나 사전투표에 대한 위험성을 막아낼 수 있는 헌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선거의 위험성, 특히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 허망한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철폐하고 꼭꼭 틀어막는 헌법이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는 종이투표로 위장되어 있는 전자투표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 통신에 기반한 아무나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어떤 형식으로든 투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사전투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편으로 전달되면서 부정이 또 가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와 전자투표의 차이점은 종이냐 아니면 터치스크린이냐 하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전투표제가 북의 대남 공작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아이들이 철저하게 살라미 전술로 7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야곱야곱 들어와서 이 제도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회 중심으로 재편성이 될 경우 이원 집정부제이든 내각 책임제이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중국 공산당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자,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를 파고드는 하이브리드 전쟁, 초한전, 인지전, 커그니티브 워페어를 결코 버텨내고 방어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 퉁퉁 뿌른 우동사리밖에 없었던 거의 치매 수준의 김영삼 정권이 해왔던 이 지방분권제 시작은 나라를 망국으로 빠뜨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조국이 주장하고 오세훈, 권성동, 권영세 같은 이런 멍청한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될 경우 중앙정부가 약화되고 해체되어 중국 공산당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이런 헛된 소리는 서방 선진국 헌법에는 족보조차도 없는 중국 간첩과 동일한 구호이요, 중국 간첩과 동일한 주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들은 내각 책임제를 수호하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도 보면은 대통령이 절대로 내각 책임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각 책임제 세력들은 지방 분권과 국회 중심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아주 사악하고 흉악한 헌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여기에다가 국회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어 버릴 경우 대한민국은 바로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문형배나 저 따위 헌법 재판할 저자들도 전부 중국 공산당의 시다발이 밥풀 떼게 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저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당면한 과제는 꼬라지도 보기 싫지만 일단 국민의힘당 내에서 최상의 후보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당선시키는 일을 국민 모두가 협조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헌법재판소에 저 개들이 지금 친중 국회 독재의 홍위병으로 전락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전열을 준비할 지금 시간적 여유도 없이 또 이 힘든 전투에 또 이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힘을 내어 주십시오. 지금 삼권 분립이 올바로 된 대통령 직선제를 강화한 제7공화국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 전략 과제로 친중 국회 독재 세력의 헌법농단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그리고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제7공화국 헌법,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상권 분립 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으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앞으로 닥칠 우리 민족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가지 운명적인 과제입니다. 자, 가장 전략적인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지능적으로 교활하다 할 정도로 교활하게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수면 아래에서 때로는 수면 위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애국 시민들을 자유애국 공화 시민들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눈부신 발전과 융성을 해왔던 이 멋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우길승천하고 번영 융성할 수 있는 자유공화국으로 완성될 수 있게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자유민주공화국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